한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박영호가 먼저 산다를 통해서 이번 주 어떤 종목으로 마무리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 보면 이번 주 내내 너무 뜨거웠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여기에 좀 맞춰서 갔으면 좋겠는데 뭔가 항상 그 끝이 좀 아쉽긴 하거든요. 일단 오늘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화장품, 음식료 이런 테마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화장품하고 음식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다시 또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전기차가 이번에 EU에서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더 부과하기로 했고 미국도 이전에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좀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다라고 보면 좋은데 그래도 우리 시장은 아직은 화장품하고 그리고 이제 음식료가 강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는 생각보다는 좀 강합니다. 이번에 CPI가 좀 하락을 했지만 이번에 점도표를 보면은 이전의 점도표하고는 많이 달라졌거든요. 3월달 점도표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금리를 한 2, 3회 정도 인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2월 점도표는 훨씬 더 올라가서 1회 정도, 많아야 2회. 근데 이 정도였었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그 FOMC 위원들은 경기 상황을 그리 좋게 안 보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달 그 점도표는 5월 CPI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 얘기는 올바른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 점도표를 찍는 위원들의 그 CPI 정도도 안 보고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파월 의장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데는 부담이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경계심 좀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뉘앙스를 자꾸만 좀 얘기를 한 것 같다라고 보고요. 금리도 1회가 아니라 2회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호응을 하면서 시장이 좀 반등을 해줬는데 아무래도 파월 의장은 미 증시의 약세를 용인하지 않는 뉘앙스를 줬다라는 게 증시에서는 좀 호재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는 화장품하고 음식료인데 화장품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화장품 수출 관련 동향을 보면은 뭐 거의 사상 최고치입니다. 지금 월별 수출 동향을 봤을 때 이전에 중국의 수출 비중이 많았을 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비중이다라는 거죠. 지금 붉은색하고 검정색이 있는데 검정색은 2022년도 거고요. 2023년도 거고 그 붉은색은 2024년도 건데 뭐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전에 화장품 관련주들은 중국에 수출을 하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뭐 미국, 유럽, 동남아 쪽에 중국을 제외하고서도 저렇게 수출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결론은 뭐냐면은요. 화장품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픽을 한다면은 수출 비중이 높은 회사 그리고 분기별 매출이 높은 회사 이런 회사를 픽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농산식품이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라면이 불을 붙이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농산식품의 움직임하고 라면 수출 동향으로 먼저 보면은요. 라면 수출 동향 사상 최고치입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면은 저게 라면이야? 이 정도로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검정색이 3년도고요. 붉은색이 2024년도인데 4월 달까지, 요게 지금 4월 달까지 지표가 나와서 아마 5월 20일 정도 되면 5월 달 지표가 확실히 나올 텐데, 추정치밖에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저건 확정치고요. 그래서, 라면이 저 정도면은 라면 회사들, 야, 이건 수출 무지하게 많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안 좋은 그래프가 하나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뭐냐면 농수산식품 월별 수출인데, 농산식품의 월별 수출을 보면은 검정색 라인과 라면의 수출 동향을 보면 라면이 농산식품의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은 5월 달에 라면에 이건 추정치입니다. 아직 확정치가 아닌데 추정치인데 이 추정치는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 혹시나 저는 우려가 됩니다. 아직 미확인이지만 라면의 수출이 5월달에 좀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뭐냐면요. 이제 K푸드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데 단기적으로 물량이 늘었다가 줄더라도 어떤 추세의 변동은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구간에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략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K푸드, K화장품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아직도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이제 테마성을 띠다 보니까 조정이 나왔을 때는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2차전지 얘기 주셨고요. 자, 잠시 후에 그 종목은 체크해 보겠고요. 오늘 리뷰해 볼 종목은 재룡전기 먼저 보겠습니다. 3월 22일에 말씀해 주셨고 저희 AS 좀 지속적으로 가져가면서 눌렸을 때도 여전히 이 종목은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 속에 더 봐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네. 재룡전기는 사실 이제 두 가지로 봐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4월 달까지도 그 변압기 수출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5월 달치가 확정치가 안 나와서 제가 나중에 나오면 알려드리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돈 가격이 오르면서 혹시나 구매 가격에 대한 상승, 이것으로 인한 그 영업이익 하락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됐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첫 번째 신고가를 나온 이후에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올라가면은 다시 신고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직도 힘이 좀 살아있는데 기술적 분석으로 보거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인데 제가 봐서는 지금 시장에서 이 여름의 전력난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슈가 계속 만들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도 힘은 살아있다라고 보고요.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신고가를 좀 만들어서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시노펙스는 이제 남아있는 거는 어제 그 어떤 뉴스가 좀 나왔는데 시노펙스가 이번에 14년 만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당뇨학회의 투석 장비를 가지고서 이번에 그 실제적으로 강의도 하고 제품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게 국내 업체 또는 세계에서 이번에 당뇨학회에서 의료 장비를 가지고 그 출품하는 참가하는 회사는 처음이었는데 앞으로 시노펙스는 이쪽에 의료 장비 쪽으로도 아직도 갈 길이 좀 남아 있고 말씀드린 거는 아직도 주가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차전지 FPCB 이것도 2025년도에는 연간 한 3천억 정도 매출이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단기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역시 제 생각은 똑같습니다. 하락하면 저점에서 재매수하겠다. 가치가 살아있다.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을 다 AS 해주셨네요. 시노펙스까지요. 재룡전기, 시노펙스 모두 다 조정을 활용해서 우리 계속 봐도 된다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뜨겁게 움직임이 포착되는 종목도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핫 이슈는 이겁니다. 전기차 시대를 위한 열폭주 방지 기술. 전기차, 배터리 화재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바로 열폭주가 될 텐데 이걸 또 막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전기차를 더 잘 타기 위해서는 관련하는 종목들도 좀 궁금합니다. 먼저 이 테마에 대해서 좀 체크해 볼까요? 이 전기차 배터리 화재 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배터리 화재에 대한 규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소재가 좀 별로 아주 확실하지 못해서 5분 정도만 그 얘기를 했었고 2024년도에는 30분 정도로 강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아직은 30분 정도를 버티는 이러한 열폭주 방지 소재가 개발이 안 되고 인증이 안 됐다는 게 문제인데 이 기술을 가진 회사가 바로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 회사의 기술은 완전히 넘사벽이거든요.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열폭주 방지 그 패드 소재는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천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그 채택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아마 전 세계 전기차에는 거의 다 채택이 될 거라고 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이 회사하고 벌써 5천억 정도의 그 계약을 하면서 이 회사의 열폭주 방지 소재를 채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미국도 IR하면서 그 미국에 왔다는데 미국에 아직 그 회사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은 미국에 있는 회사에도 이 열폭주 방지 소재가 계약이 곧 체결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유럽 쪽에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확산 소재 이런 건 BMW나 이런 쪽으로도 지금 많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는 2025년도에는
30분간이 그 열폭조 방지를 해야 된다는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 이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회사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 세계에서 이 회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천 기술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전기차에는 꼭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24년도에 이번에 그 미국 쪽에 수주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2025년도부터는 현대차에다가 연간 한 1,000억 이상 납품을 한다든지 또 새로운 회사 이런 걸 봤을 때 아직도 성장 가치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요.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 봐서 내년에는 막 100에서 한 200% 정도의 매출 신장이 일어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미국 자동차 업체 공급 계약이 체결됐을 뿐더러 2025년 매출도 획기적으로 늘어날 확률이 높은 종목인데 종목 이름은 나노팀이거든요. 제가 종목 이름 먼저 말씀 안 드렸네요. 네. 나노팀? 알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네. 이 회사 종목은 나노팀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회사가 그 열폭주 방지 소재는 넘사벽이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2025년도부터는 30분이 의무화가 된다면은 이 회사 실적은 눈에 봐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현재가가 15,000원 정도 되는데요. 일단 15,000원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이 정도 보고요. 손절가는 13,000원 정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노팀에 대해서 종목명은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또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한다 이런 것 같습니다. 나노팀이 열 관리 또 하는 쪽에 있어서 패드부터 해서 업계에서 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회사로 우리 잘 알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15,000원, 목표주가 18,000원, 손절가 13,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박영호가 먼저 산다.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